안녕하세요. 초등언바TV의 짜장쌤입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책을 읽고 난 후에 어떠한 활동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이들한테 책을 쭉 읽어주고 난 후에 그냥 재미있었지? 어떤 느낌 들어? 괜찮네.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의미 있는 활동들을 좀 하면서 아이들의 생각을 좀 더 넓게, 그리고 생각의 깊이도 좀 더 깊게 가져가는 그런 활동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책을 읽을 때마다 이런 모든 활동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부모도 같이 읽어주다 보면 되게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책들이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의 책을 읽어주면 가장 감동을 느끼는 사람이 아이들보다 부모가 더 감동을 많이 느끼죠. 그죠? 근데 부모도 감동을 느꼈다면 분명히 아이들도 그런데요. 근데 그러한 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면서 생각을 좀 깊이 있게 가져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책을 읽고 난 후에 할 수 있는,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감정 카드 활용을 해서 느낌을 한번 얘기해 보는 겁니다. 자, 감정 카드 많이 들어보셨나요? 제가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집이라면 이 감정카드는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포털 사이트에 감정카드라고 치면 수많은 교구들이 나옵니다. 감정카드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카드인데요. 카드 안에 행복하다, 즐겁다, 우울하다, 슬프다, 신난다, 이런 자신의 감정, 마음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모티콘이 있고, 그 다음에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감정들을 나타낸 카드 중에서 책을 읽고 난 후에 느끼는 자신의 감정을 2장만 골라서 그 이유와 함께 서로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죠. 근데 이게 아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아빠는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주인공이 저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자랑스러운 것 같아. 그래서 자랑스럽다라는 카드를 뽑았어. 우리 아들은 뭐 뽑았지? 그런 거 뽑았고, 어떻게 그런 걸 뽑게 됐어? 하면서 뽑은 것에 대한 그 이유를 들어보고 이야기해 나가는 것이죠. 아이가 정말 말을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요, 부모는 철저한 경청자가 돼야 돼요. 아이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되는 겁니다. 아이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아야 돼요. 기다리는 게 물론 쉽진 않아요. 그런데 아이가 말문을 열면 끝까지 기다려주고 적절한 반응을 하면서 맞장구를 쳐주는 겁니다. 오, 그래? 정말 그랬어? 대단하다.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들어주면서 아이의 말에 맞장구 쳐주는, 그리고 계속해서 적절한 질문을 해주면 아이는요, 자기가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더욱더 말을 하고 싶어하는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책을 읽고 난 느낌들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좀 재밌는 게임 한번 해볼까요? 자, 엄마하고 아빠하고 그리고 나하고 집에 3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게임을 하는 겁니다. 자, 엄마하고 아들하고 둘이 책을 읽고 어떤 논쟁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토론에 대한 부분이 붙었어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홍길동은 의적이냐 도적이냐 라는 것이죠. 아들은 의적이다, 엄마는 도적이다, 이런 찬반이 좀 붙은 거죠. 아빠가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아빠를 중앙에다 앉힙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해요? 이 토론의 승자는 바로 아빠를 설득시키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천사와 악마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아들이 먼저 얘기합니다. 아빠, 홍길동은 비록 물건을 훔쳤지만 그 훔친 물건들을 못 사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거야. 아니야. 아무리 홍길동이 좋은 일을 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남의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는 처벌을 받아야 돼. 그래서 홍길동은 도둑이야.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서로 뭘 하는 거예요? 최종 아빠를 설득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발언 순서 중요합니다. 아들이 한번 얘기하고 또 엄마가 얘기하고 아들이 얘기하고 엄마가 얘기하고, 그리고 아빠가 질문이 있으면 엄마나 아들에게 또 질문하고, 그리고 최종 변론에서 아빠가 판사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집에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있으면 아빠가 오기 전에 동생을 앉혀두고 또 설득 게임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뭔가 찬성과 반대의 논제가 붙었을 때는 이렇게 게임을 해볼 수도 있고요. 토의 형태로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고초 선생과 이빨투성이 괴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치과 의사는 결국 적절한 거절을 하지 못해 가지고 많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게 가장 효과적으로 거절을 하는 방법이냐라고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내고 또 엄마가 내고 또 아들이 내고 엄마가 내고,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게임을 하기 전에는 사전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도 명확한 자신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와 어떤 자료들을 찾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사실 그게 살아있는 공부예요. 어떻게 적절하게 거절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도 공부를 해서 자료를 찾아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난 후에 마찬가지로 가장 효과적인 거절하는 방법을 제시한 사람이 이기게 되는, 그래서 이런 천사와 악마 게임을 통해서 집에서 토이하고 토론하는 것이 게임처럼 돼야 돼요. 엄마 아빠 우리가 토론이라는 것에 좀 거부감이 있죠. 좀 뭔가 딱딱한 것이 있죠. 그죠? 아니에요. 근데 토론이라는 거는요, 축구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일단은 참여하는 숫자가 똑같아야 돼요. 한 명 대 한 명, 또는 두 명 대 두 명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마지막에 승패가 나는 것처럼 축구 경기도 승패가 나죠. 토론 반드시 승패가 납니다. 누가요? 판정단이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요. 축구하고 똑같아요. 또 한 사람이 계속 오랫동안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한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제한 시간이 있고 또 반대편도 이야기할 수 있는 제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축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제한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패가 존재하고요. 참여 인원도 똑같고요. 제한 시간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토론 토의 게임들이 굳이 우리가 꼭 어떤 거실에서 어떤 정돈된 데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캠핑을 가셔서 또는 자동차로 이동하면서 서로 대화하는 가정 가운데서 이런 게임들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아이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부모는 계속 아이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잘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적절한 추임새를 넣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정의하기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책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 예를 들어 행복한 청소부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림책 아주 좋은 책이죠. 근데 이 책을 읽고 과연 행복이란 뭘까라고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건 사실은 비가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쭉 사진들을 혹시 있으면 사진들이나 또는 뭔가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물건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물건들, 그죠? 집에 있는 물건도 좋고요. 또는 혹시나 어떤 사진들이 있으면 사진 자료도 좋아요. 사실 사진 자료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어린이 잡지에 있는 잡지를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그런 잡지에 있는 사진들을 잘 오려가지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쭉 거실에 펼쳐놓고 여기에서 행복을 나타내는 사진 한 장 골라볼까? 엄마, 나는 비빔밥 사진을 골랐어. 왜? 왜 비빔밥 사진을 골랐어? 엄마, 행복은 비빔밥처럼 여러 가지 재료가 섞여서 맛있는 밥맛이 나듯이 기쁜 일, 슬픈 일, 즐거운 일, 이 모든 게 사실은 행복의 요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정말 철학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엄마, 행복은 텔레비전 같아. 텔레비전은 사람들 항상 웃는 모습, 즐거운 모습, 신나게 해주잖아. 그치? 만약 저게 바로 행복이지 않을까? 집에 있는 물건 중에서 찾아봐도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의 물건 중에서 행복을 나타내는 물건 하나를 가지고 와봐. 왜 그걸 골랐는지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게 바로 정의하는 게임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책을 읽고 난 후에 오늘 함께 해봤으면 하는 감정 카드, 그리고 천사와 악마, 설득, 토론 게임, 그리고 세 번째 정의하기 게임까지입니다. 사실 책을 그냥 읽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10권을 읽었으면 한 권 정도는
요 세 개의 활동 중에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뭐 대단한 것을 필요로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들하고 앉아서 또는 길거리에 같이 걸어가면서 또는 여행 중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우리 아들, 딸이 어느새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아마 대견스럽고 좀 놀라시는 순간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말을 이렇게 시켜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조리 있게 하네? 기다려주니까 잘하네? 이런 순간이 오고요. 또 적절한 때 칭찬도 해주시면 사실 아이들은 엄마 아빠는 살짝 한두 가지 정도 약간의 시간만 줬는데 아이들은 그걸 오랫동안 기억하고 무척이나 재밌어하고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놀아줬다라고 생각하면서 고맙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 많은 것을 하기보다 한 가지 정도라도 아이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시면 와, 우리 엄마 최고, 우리 아빠 최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책을 읽고 난 후에 독후 활동 다른 영상에서 계속 이어지거든요. 되게 많아요. 할 것들이 많아요. 활동, 게임, 놀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참고하셔서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실천이에요. 어떤 새로운 것을 알게 되셨으면요, 72시간 3일 안에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초등언파TV, 제가 좋은 영상 계속 압축해서 짧은 시간 안에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정말 좋은 내용들 계속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하셔서 올라올 때 바로 딱 한번 10분만 할애해서 보시고 그날 또는 다음날 바로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언파TV의 짜잔쌤이었습니다.